네, 안녕하세요. 가스케이프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리는 차는 쉐보레 콜로라도입니다. 먼저 이 쉐보레 콜로라도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국내에서 이제 그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 칸에 대항하는 수입되는 트럭 중에 하나입니다. 얘와 경쟁할 수 있는 차 중은 이제 뭐 포드의 그 레인저가 있겠고, 쌍용의 이제 렉스턴 스포츠 이런 애들이 있겠는데, 사실 국내 픽업 트럭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좀 도심에 사는 분들보다는 좀 교외에 살거나 레저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한테 적합한 차가 이런 픽업 트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기존에 이제 국내에 수입되어 있던 뭐 공식 비공식이든 간에 수입되어 있던 트럭들 보면 미국의 풀사이즈 트럭이 많다 보니까 사이즈가 굉장히 컸습니다. 좀 그렇게 크다 보면은 불편하죠. 아무래도 한국 도로에는 꽤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전장도 길고 전폭도 넓고 하니까 주차칸에 주차했을 때 좀 문 열고 내리기가 좀 버거운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일단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사이즈는 아니에요. 길다면 길 수 있는데 또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뭐 국내 주차칸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정도, 뭐 그 정도 길이입니다. 물론 살짝 앞에 살짝 튀어나오긴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도로에서 부담 없이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픽업 트럭이고, 디자인도 굉장히 이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확실히 쉐보레들이 이제 그런 트럭을 오래 만들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 이런 비율적인 거는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쟁 모델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다른 국내 픽업 트럭 보면 약간 휠하우스도 좀 굉장히 작고 좀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인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분들한테는 좀 불리할 수도 있었는데, 얘네들은 일단 확실히 휠하우스가 굉장히 여유가 많고 이 높이도 여유가 많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오프로드 패키지예요. Z71이라고 이제 그 오프로드가 좀 성능이 보강된 그런 패키지 차량인데, 뭐 그래서 그런지 타이어도 이제 올토레인 같은 게 껴져 있어요. 굉장히 강인한 느낌이 있습니다. 타이어 덕분에라도. 일단 옆면은 사실 뭐 이 정도 설명해 드리고 앞부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쉐보레 콜로라도 차량의 전면인데요. 뭐 그냥 그 쉐보레의 그런 다른 차들, 트럭들이랑 비슷한 앞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뭐 디자인은 굉장히 강인해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봤던 실버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범퍼가 막 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강인한 느낌도 있고, 물론 이제 그런 쇠로 된 범퍼는 국내 인증이 안 나겠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얘는 사실 막 그 정도는 아니고, 이 사이즈 트럭은 사실 태국 가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제 기억에는 거기 있는 이 콜로라도였나? 걔네들은 좀 더 낮았던 것 같은데, 아마 거기 현지에 좀 맞게 개발된 쉐보레 트럭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거기 있는 애들은 좀 더 납작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파란 불이 나옵니다. 파란색이 아니죠. 하얀 불이죠. 하얀 불빛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미드나잇 패키지? 뭐 그런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 같은데, 블랙 보타이에 여기에 이제 LED가 들어오는데, 전 개인적으로 블랙 보타이보다는 원래 그 옐로우 골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보타이가 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요. 여기에는 Z71이라고 이제 그 레터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일단 뭐 올 블랙이에요. 이런 몰딩류 빼고는. 근데 전면 보루가 좀 아쉬운 거는 이런 헤드라이트가 요즘에는 사실 이제 뭐 LED라든가 여러 가지 HID도 있고 막 많은데, 아쉽게도 할로겐이 달려 있어요. 뭐 미국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뭐 이해는 합니다만, 이제 국내에서는 조금 사람들 봤을 때 옵션이 좀 낮게 보이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뭐 다 LED 데이라이트에, LED 라이트에 뭐 LED 파티인데, 여기는 아직 전구입니다. 물론 이제 뭐 유지 보수가 편하다, 저렴하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한국 시장에서 과연 먹힐까라는 의문은 살짝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건 후면부인데요. 여기도 이제 당연히 전구입니다. LED 그런 거 없고요. 전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구라서 이제 뭐 깨졌을 때 조금 저렴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만, 얘도 수입차라서 부품값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구니까 LED보다는 싸겠죠. 자, 그리고 뭐 여기 이렇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이거 뭐라고 하죠? 풋스텝?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건 옵션으로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이 뭐라고 하죠, 이거? 바 같은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바가 그렇게 뭐 예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냥 없는 게 더 트럭스럽고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캐빈룸을 비춰주는 조명이 있는데 그게 이 바에 살짝 가려요. 그래서 물론 불빛이 이 캐빈 베드를 비춰주는 거는 문제는 없지만 조금 가려서 좀 그렇네요. 자, 그리고 이제 짐칸을 보시면 짐칸 용량은 저도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스무스하게 열리고요. 이게 뭐 누구는 이거 몸 부러지는 거 아니냐 하는데 부러지지 않죠. 올라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 괜찮아요. 일단 짐을 많이 실는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 차량이긴 한데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트럭을 좋아는 합니다만 여기다가 뭔가 실고 댕길 만한 그런 물건을 뭐 취급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레저 활동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저는 좋아합니다만 사라면은 약간 망설여질 것 같은 그런 장르의 차가 트럭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필요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고 그럴 것 같아요. 출력은 312마력에 38토크, 공인연비는 8.3인데 제가 이제 타보니까 물론 시내 위주로만 운전을 했습니다. 거의 90% 이상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8까지는 안 나왔고요. 한 6km 후반대, 6, 7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요즘 차들에 비하면 사실 이제 조금 연비가 나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사실 연비 때문에 타는 것보다는 견인력이라든가 뭐 용도에 맞는 분들 타는 차다 보니까 힘은 사실 충분하죠. 312마력에 38토크니까 힘은 차고 넘치지는 않지만 그렇다 모자라는 수준도 아닙니다. 딱 적당하게 괜찮아요. 좀 그 미국차 특유의 그런 그릉그릉한 그런 사운드가 실내에서 확 들어와요. 뭐 밖에서는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쉐보레 콜로라도 차량의 실내를 보고 계십니다. 일단 그냥 뭐랄까 전형적인 미국 차처럼 생겼습니다. 버튼도 큼직큼직하고요. 변속기도 큼직큼직하고요. 이쪽에 이제 실내 핸들에 있는 레터링 요 로고는 블랙 보타이가 아니네요. 이것도 블랙이었으면 더 좋았으려나? 어차피 앞뒤 좀 깔맞춤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핸들은 원래 오리지널 보타이가 그것들이 있고요. 처음 타시는 분들은 조금 놀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요 차 키입니다. 요즘은 거의 스마트폰이래요. 죄송합니다. 요즘엔 거의 스마트 키잖아요. 키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여기서 전원을 눌러서 시동을 켜는 그런 방식이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인데 이 차는 진짜 저도 오랜만에 봤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제 차들이 이제 거의 이런 차키였는데 뭔가 옛날 느낌 나고 좀 일생하게 나서 재밌긴 재밌지만 또 이게 또 어떤 분들한테는 아니 무슨 요즘 차가 이런 열쇠로 시동을 거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 차는 스마트 키가 없고 열쇠니까 적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키를 돌리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시동이 걸립니다. 크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의 화면이고요.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둘 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터치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고요. 예전에 제가 마지막 탔던 쉐보레 차 보면 이제 말리부였던 것 같은데 걔보다는 확실히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버튼류도 큼직큼직하니까 조작하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가 여기 있는데 열선 시트 버튼이 엉덩이나 등받이 둘 다 하는 거와 등받이만 하는 기능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처음 보면 신기하기도 한데 얼핏 보면은 쿨링 시트까지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쿨링 시트는 아니고요. 이 핸들 뒤에 볼륨이 있고 트랙 넘기는 버튼이 이쪽에 핸들에 또 뒤에 있습니다. 여기 변속기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는데 이제 변속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D 상태에서는 안 되고요.
하나 내려서 L로 바꿔야 이제 변속이 되고요. 변속기는 자동 8단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는 안 보이시겠지만 이쪽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 여기에 이제 넓은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에 알 수 없는 이 공간이 있는데 이게 뭘까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타는 내내. 저도 뭔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는데 왠지 그냥 혼자 추측해보자면 이런 스마트폰을 놨을 때 이렇게 딱 걸리니까 뭐 이렇게 놀아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여기가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고 뭐 놓기도 굉장히 애매한 깊이에요. 뭐 되게 애매합니다. 일단 뭐 이 차의 실내에서 특별하게 그런 거 보여드릴 만한 건 없고 단지 확실히 이거는 있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이고 쓰임새가 좋다 뭐 이런 정도로는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막 화려하거나 예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차는 미국 정통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이쪽 실내에 보면은 그런 트레일러 관련된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이 좀 장착되어 있는 시승 차량이다 보니까 여기 아래 도어 사이드 스텝 자리에 이제 따로 금속으로 된 스태퍼가 달려 있습니다. 명칭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오프로드 관련된 그런 명칭의 이런 사이드 스텝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높이가 조금 애매합니다. 차고가 좀 더 높으면 이게 쓸모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이렇게 디뎠을 때 조금 되게 애매한 높이에요. 힘 받기도 좀 힘을 좀 잘 안 받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일어나기 좀 불편한 느낌이 있고요. 더 낮으면 모를까? 아니면 차가 더 높아서 이거 조금 더 내려오든가. 그래서 자꾸 내리게 될 때 문을 열고 이걸 밟고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전 높이가 약간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물론 굉장히 강인한 느낌을 주는 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실제로 차 바퀴보다 약간 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차를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키랑 뭐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높이가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또 없으면 불편할 것 같아요. 웹사이트에 보니까 옵션이 2개가 있더라고요. 이거 말고 좀 더 얇게 생긴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위치가 애매한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의 2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열도 타기가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네요. 네. 일단 2열에 앉았습니다. 저도 지금 2열은 처음 앉아봤는데요. 손잡이가 여기 있고요. 2열도 레그룸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확실히 트럭이다 보니까 이 2열 등받이가 약간 이렇게 각도가 조금 있는 느낌이 있어요. 뭐 헤드룸은 약간 여유 있고요. 그리고 시트도 지금 보니까 어깨 부분이 깎여 있어 갖고 전방 시야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2열이 1열보다 좀 더 높은 느낌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도 그런가? 예, 조금 높은 것 같아요. 2열이 약간 높아요, 1열보다는. 근데 확실히 좀 답답한 느낌은 있네요. 아무래도 조금 이 전체적인 공간이 작다 보니까 좀 답답한 느낌은 있지만 실제로 그냥 뭐 타고서 어지간히 먼 거리가 아니라면 크게 무리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괜찮고 여기 USB 2개가 있고요. 11V 파워 아울렛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픽업 트럭에서 레인저에 있었나 모르겠는데 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거 베드랑 캐빈룸이 연결되어 있는 요 조그만 윈도우에 이 개폐할 수가 있는 또 요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애 같은 경우도 요거 시승하는 동안에 몇 번 타더니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재미 맛을 들렸는지 하다가 물론 이제 애기 엄마한테 혼났지만 아주 애기들이 좋아하는 포인트인데 사실 애기들 놀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죠. 이게 태국 같은 데 보면요, 미국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태국 같은 경우는 이런 픽업 트럭 뒤에 사람이 타고 다녀요. 이렇게 여러 명이 타고 다니는 거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럴 때는 이제 뭐 이런 창문이 있으면 유용하겠죠. 그 뒷사람과 대화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막혀 있다면 뒷사람과 대화하기가 조금 어려울 테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나쁘진 않지만 우리나라 법상 이런 짐칸에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는 안 됩니다. 불법이에요. 이제 전면부에서도 사실 이제 이 차가 오프로드를 지향하고 있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 지상고인데요. 이 지상고가 상당히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범퍼가 여기까지라고 봤을 때는 낮지도 높지도 않은 그런 높이긴 한데요. 이 밑으로 이 플라스틱 뭔가 보조 장식이 달려 있다 보니까 더 낮아 보이게 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차가 낮네?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지금 처음 만져봤는데 이게 뭐 약간 낭창낭창한 재질일 줄 알았는데 그렇게 낭창낭창하지는 않고 그냥 플라스틱이고, 일단 뭐 이거 뒤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깨지거나 파손돼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부품 가격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안정감은 있지만 좀 차고가 낮아 보여서 이게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그런 트럭 맞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차는 완전 홈로를 가는 그런 오프로드 차는 아닙니다. 다만 오프로드에 조금 강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좀 짧고 굵게 쉐보레 콜로라도 차량에 대해서 아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저도 이제 뭐 이 차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해본 게 아니고 타보면서 사진만 찍은 게 전부라서 이 차에 대해 모든 걸 제가 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타본 한도 내에서 요건 이렇고 저건 이렇더라, 뭐 그 정도까지는 말씀을 잘 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레저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라이프를 즐기는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이런 트럭이라든가 SUV 이런 데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짐을 많이 싣거나 이런 분들과, 그리고 좀 내가 사는 곳이 포장도로보다는 비포장도로가 많다,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트럭 같은 차들이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확실히 제가 제주도 최근에 이제 한 몇 주 정도 살다 오긴 해봤는데, 그쪽 가니까 이런 트럭이 많더라고요. 이런 트럭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의외로 포장 안 된 도로가 있거나 좀 울퉁불퉁한 길들이 많이 있는데, 뭐 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나 폭설이 났을 때는 이런 트럭만큼 좋은 차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깊어가는 이런 가을 오후에 날씨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늘도 파랗고 나무도 노랗게 바뀌고 있고, 이럴 때 또 이런 콜로라도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또 이렇게 차량 지원해주신 GM 코리아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쉐보레 콜로라도 Z71 뭐 미드나잇 에디션인가 패키지인가 이 모델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